안녕하세요. 추상대수학 14주차 3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배웠던 얘기들을 갈무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한체에 대한 것 그리고 원시원소 정리에 대한 것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 우리가 했던 걸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면요. 기본적으로 분해체의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분해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기하다항식에 대한 최위의 다항식에 기하다항식에 대한 상환을 생각하면 새로운 근이 하나씩 추가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기납적으로 생각해서 분해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었었고요. 분해체가 유일하다는 얘기는 소위 말하는 상환의 특징을 이용하는 건데 제일 중요했었던 게 기하다항식의 근을 바꾸는 바로 그런 자기동용사상이 존재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해체의 특징을 말했었는데 바로 그 특징이 다름 아니라 K가 F2에서 어떤 다항식의 분해체다 이 얘기는 정확하게 K는 F2에서 정규확대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 용어는 용어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분해체가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어떤 기하다항식을 만들었을 때 그 기하다항식의 근들이 항상 그 분해체 안에 존재한다는 게 핵심적 얘기였었고 바로 그 기하다항식의 다른 근들을 찾는 요령이 그 처음 출발했던 분해체에 대응되는 그 다항식의 근의 순번을 바꾸는 걸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대칭다항식의 기본 정리였죠. 이를 이용하면 실제로 우리가 기하다항식을 찾는 모종의 방법까지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산적 측면에서 트레이스, 소위 말해서 주대각 원소의 합을 이용하여 확대체 차원을 셈하는 것을 한번 복습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유한체는 본질적으로 한 가지 타입밖에 없는데 그것의 구조와 실질적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핵심적이었던 것이 소위 말해서 유한체의 곱셈군의 구조를 봤더니만 순환군의 구조가 되어 소위 말해서 하나를 첨가하는 체였어요. 즉 단순확대체였죠. 바로 그 현상을 우리가 측면까지 살펴볼 거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만약에 무한체이면서 표수가 0이 아닐 때는 특정 조건만 있으면 됐었어요. 소위 말하는 분리원소들로 만들어지는 그런 분리확대체인 경우에는 항상 여러 개를 추가할 필요 없이 하나만 추가하여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그 추가해야 되는 새로운 대상은 증명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구체적 예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체 과정은 기본적으로 유한차원 확대체고요. K 안에 어떤 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형함수를 생각합니다. 뭐 하는 거냐면 유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건 실제로 선형함수가 돼요. 두 번째, 그럴 때 이 선형함수에 대한 주대각 원소의 합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 또한 선형함수가 됩니다. 이때 표기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U가 계속해서 바뀌었을 때, 즉 뭐죠? 트레이스 U1 더하기 U2를 하는 게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더라. 이게 요지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트레이스를 계산할 수 있는 예가 그것의 기하다항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하다항식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표기할 때 최고차항 다음 차를 음수에 이렇게 차수 표기를 하면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뭐가요? 트레이스는요. 어떻게 된다? AM-1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이 하나를 추가한 것을 더 확대해 나가요. 즉 F 위에 FU를 생각하고요. 다시 그 위에 K를 생각할 때 이제 트레이스 개념을 여기에서 생각한 거랑 여기에서 생각한 것에 뭐가 있다? 관련성이 있다는 게 이렇게 해서 관련이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FU에 대한 트레이스만 계산해주면 본질적으로 전체에 대한 트레이스는 계산할 수 있더라. 이건 마치 차원 정리해서 생각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얘기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기하당식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인슈타인 판정법 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배운 게 없어요. 뭐 가우스 도움 정리 수준이죠. 그런데 이 도움 정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거듭 제곱근 확대체와 관련하여 나에게 무리수가 하나 있다면 그 무리수에 대하여 1 이상인 가장 작은 자연수가 있어서 그게 Q의 원소가 된대요. 거듭 제곱하면.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의 기하당식을 뭘로 설정할 수 있다? 바로 이것으로 설정할 수 있더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인슈타인 판정법을 바로 쓸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4승근의 8 같은 경우였죠. 4승근의 8 같은 경우에 셈을 계속해서 해서 증명을 해야 되지만 알게 되는 사실은 4승근에 4번 해야지만이 최초로 Q 유리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명제에 의하면 뭘 얻을 수 있다고요? 4승근의 8의 QES의 기하당식은 X의 4승 빼기 8이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리 8이 아인슈타인 판정법을 쓸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다시 다가오는 거는 요거의 트레이스인데요. 요거의 트레이스가 얼마다? 그 다음 차수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x에 n-1이 없죠. 없기 때문에 트레이스는 항상 0이 된다는 게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랬을 때 트레이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1차 독립인 걸 판별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명제 하나를 제안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실수 안의 부분 집합이고요. 2 이상인 어떤 자연수에 대하여 이것들을 거듭 제곱했더니만 Q 안에 들어가요. 이게 저희 말해서 단순 거듭 제곱근 확대체의 상황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죄송합니다. 이 S 안에서 이 UI들의 비율을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무리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 집합 S는 뭐다? QE에서 1차 독립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Q의 루트 2, 루트 3 같은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차원이 QE에서 4인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게 기저가 될지 잘 몰라요. 근데 바로 이런 예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을 2번 이상 거듭 제곱해야 뭐가 되죠? 소위 말해서 유리수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얘네들의 서로 다른 것들의 비율을 3번 생각해 보면 모두 무리수라는 걸 알죠. 따라서 이것은 Q 위에서 어떻다? 1차 독립이에요. 그러므로 요 집합 안에 요 확대체 안에 요것이 1차 독립으로 있으니 요것의 Q 위에서의 차원은 뭐 이상이에요? 3 이상이에요. 그런데 당장 요것의 차원은 2의 배수이고 4 이하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요거의 Q 위에서의 차원은 4라는 걸 바로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요. 유한체의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유한체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 여기 논의 전반에는 실질적 유한체를 예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연습 문제에서 구체적인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예들을 가지고 맞아 들어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임의의 유한체 안에 원소의 개수는 소수의 n 파워 꼴이고요. 그렇게 될 때 F의 표수는 정확하게 P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F는 ZP 위에서 유한 차원 확대체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차원이 M이 됐었죠. 그래서 이 숫자와 이 숫자 모두 다 F와 관련해 가지고 명확하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숫자였다라는 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팅을 하면 요 체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요만큼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P의 M승인 차수의 다음과 같은 방식의 뭘로도 이해할 수 있더라? 분해체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두 개의 유한체가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정확하게 같은 어떤요 다항식의 분해체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분해체 동형에 의해서 이 둘은 동형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론으로 P의 m 파워인 그러한 유한체는 본질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동형으로서 한 가지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별로 실제로 그것들이 원소들이 어떻게 써지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을 때 한편 유한체의 구조를 쳐다볼 때 일반적인 체와 달리 사실은 이 유한체가 원소의 개수가 이만큼이면 그것에 0이 아닌 원소들, 즉 단원군은 아주 간단하게 생겼답니다. 저희 말하는 순환군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왼쪽에서는 곱셈에 대한 지금 연산을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순환군 기호를 쓸 때는 덧셈에 대한 기호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표기한 것뿐입니다. 머릿속에 명심해야 되는 거는 순환군이기 때문에 어떻다? 어떤 뭐가 있다? 요거에 생성원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곱셈에 대한 생성원을 쓰게 되면 A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써내려가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의 P의 M승 마이너스 하나가 항등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됐네요. 그러니까 지워야겠네요. 그러면 요게 지금 몇 개냐면 여기가 앞에 게 P의 M 마이너스 한 개만큼 있죠. 그리고 이 0이 있으니까 추가해가지고 더하기 1개니까 정확하게 몇 개 있다고요? P의 M 파워만큼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 바로 이 곱셈에 대한 생성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다시 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A를 F의 원시 원소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말해서 순환군의 일반적인 성질 때문에 정확하게 오더 성질 때문이죠. 원시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정확하게 요 순환군의 오더의 오일러 phi 함수만큼 원시 원소의 원시 원소가 있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찾는 것도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겠지요. 예.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시 원소 하나를 도입하여 문제 상황을 조금 달리 해 보면 이 유한체가 있고 P의 M승일 때 이 원시 원소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첨가체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얘기죠.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요. 맞죠? 이미 A를 첨가하게 되면 A의 거듭 제곱들이 다 첨가될 테니까 이런 꼴로 될 거고요. ZP가 들어있다는 건 쉽게 말해서 표수가 얼마다? P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ZP도 들어있겠죠. 그래서 서로 간 포함관계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를 추가한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즉 결론이 뭐냐면 유한체는 단순 확대체라는 소리죠. 그랬을 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세팅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하학당식의 차수가 뭐다? M이라는 거 알아요. 다시 말하자면 F의 ZP 위에서의 차원은 뭐였죠? M이었죠. 벡터 스페이스로서. 그런데 지금 이게 ZP에 하나만 추가한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론에 의하면 야는 정확하게 요거였었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성립해요. 그러니까 원시 원소에 대한 기하학당식은 차수가 M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궁금한 게 이 F는 ZP 위에 F는 ZP 위에서 이해했을 때 X의 PM승 빼기 X의 분해체니까요. 분해체의 일반적인 성질에 의하자면 정확하게 원시 원소의 기하학당식의 모든 근들도 F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관심은 과연 이 기하학당식의 A 외에 나머지 근이 무엇이 될지를 논의해야 되겠죠. 이를 위한 도움 정리로서 간단한 도움 정리입니다. ZP 위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다항식이 있으면 그 다항식을 P 파워 해주는 일은 사실은 부정원을 어떻게 하면 된다? P 파워를 해주면 된답니다. 증명은 페르마 소정리에 의해서 A의 P승은 A예요. 뭐냐면 임의의 A가 ZP에 있으면요. 두 번째는 임의의 F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뭐
ST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하여 S 더하기 T의 P 파워를 하는 행위는 그냥 S 더하기 T의 P 파워를 각각 해주면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위 말해서 서로 다른 P계에서 K계를 추저하는 게 뭐의 배수예요? P의 배수기 때문이죠. 뭐가 아니면요? 예, 정확하게 K가 0이나 P가 아니면요. 맞죠? 따라서 요게 성립합니다. 요 두 가지를 결합하면 요 등식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gx가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x의 세제곱 더하기 5였어요. 그러면 연산을 할 때 x 세제곱 더하기 5의 p승을 할 때 뒤의 성질에 따르면 x의 세제곱에 p를 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5의 p를 하면 돼요. 그런데 x의 p의 세제곱일 거고요. 정확히 여기가 5의 p는 요것 때문에요. 그냥 5가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말을 다시 하자면 g에 뭘 대입한 거예요? x의 p 파워를 대입한 거죠. 바로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개의 간단한 연산 도움 정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 그럴 때 사실을 알고 봤더니만 이 도움 정리를 이용하면 말해서 원시 원소 A에 대한 기하학다항식의 나머지 근들은 정확하게 이 A로부터 출발하여 뭐 하면 된다고요? P 파워들을 해나가면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P 파워를 해나가는 것들도 정확하게 오더를 셈해 보면 예를 들어서 오더 A가 오더 A의 P 파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나머지 근들도 모두 다 뭐가 된다고요? 이 기하학다항식의 근이 된다는 거죠. 네,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PX라고 하면 PA가 근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를 PX의 P 파워를 하면 그냥 P의 X의 P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A를 대입하면 P의 A의 P 파워는 P의 뭐라고요? A의 P예요. 근데 이게 얼마죠? 0이죠? 그러니까 A의 P 파워는 뭐의 근이다? PX는 0의 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이 된 거죠. 맞죠? 요거 기준으로 얘가 나왔고 다시 이렇게 나오면 몇 번 이런 게 정확히 몇 개? M개가 나와져서 이것들이 이 소위 말해 원시 원소에 대한 기하학다항식의 모든 근이고 이들 또한 뭐다고요? 원시 원소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원시 원소의 개수는 순환군의 성질에 의해서 이만큼 있어요. 걔네들의 기하학다항식의 차수는 뭘 선택하는지 상관없듯이 무조건 벡터 스페이스로서 이렇게 M이 나올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차수가 M인 기하학다항식 중에는요. 원시 원소가 아니 되는 게 있어요. 하나가 아니면 무조건 다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머지들도 다 원시 원소가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시 원소에 대한 기하학다항식에다가 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원시다항식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실제로 나에게 유한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ZP 위에서 원시다항식의 개수는 정확하게 분할을 이루기 때문에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분할을 이루기 때문에 이만큼 있답니다. 예.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유한체에 대해서는 단순 확대체인 걸 확인했는데 일반적으로 유한차원 벡터 스페이스에 죄송합니다. 유한차원 확대체에 대하여 이것이 뭐인 거? 단순 확대체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도입했었냐면 소위 말해서 단근에 대한 개념을 도입했었습니다. 즉 분리다항식이요. 그랬을 때 어떤 원소에 대한 기하학다항식이 분리다항식이면 그때 그 원소를 분리원소라고 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 분리다항식에 대한 뭘 생각하는 거다? 분해체를 생각하는 거라서 그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체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이러한 분리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확대체를 분리확대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논의는 유한차원 확대체에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유한 분리 유한 확대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은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기하학당식의 방정식의 모든 근을 실질적으로 구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판정법이 하나 필요할 거예요. 맞죠? 예? 그걸 위해서 도입한 게 다항식의 미분이었습니다. 예, 그 전에 분리학대체에 대한 구조 정리는 정규학대체보다 훨씬 더 러프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단계별로 분리학대체이면 분리이면요 전체도 분리입니다. 역으로 전체가 분리이면 단계별로도 분리입니다. 그렇지만 정규학대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 비교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을 때 언제 분리학대체가 되는지 충분 조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분리라는 개념이 결국 근의 중복도이기 때문에 다항식의 미분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논의하려고 하는데 다항식의 미분은 기하적 미분이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다항식에 대한 미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차수를 떨어뜨리는 거랑 선형성이 유지되도록 정의하면 충분합니다. 그랬을 때 핵심적인 얘기가 뭐요? 라이프니츠 룰이 작동되도록 이게 정의된 것입니다. 여기 안에 논의가 되는 동안에 그 어떤 한 줄도 기하적인 얘기들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를 이용하면 즉 미분에서 0이 아니고 본래 다항식과 그것을 미분한 다항식이 공통인수가 없으면 그러면은 처음 주어진 다항식은 분리다항식이라는 굉장히 강한 명제죠. 왜냐하면 그 다항식의 모든 근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그런 다항식이 분리다항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표수가 0인 체에 대해서 유한학대체면 항상 분리학대체랍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수가 0인 대표적인 체인 소위 말하는 유리수체 위에서 유한학대체를 생각하면 그것은 항상 분리학대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범주가 분리학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한차원 분리학대체는 Q 위에서의 유한학대체면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임의의 유한차원 분리학대체는 알고 봤더니만 하나만 추가하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나 추가하느냐가 논의의 핵심이었었고요. 두 개인 경우를 증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줄이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두 개의 원소에 대한 기하학당식의 뭐요? 근을 생각했었죠. 그래서 근의 순번을 매겼었고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약간 테크니컬한 t에 대한 다항함수를 생각했습니다. u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오고요. j에 대해서는 두 번째, 첫 번째 거는 제하고 가지고 와서 만든 이와 같은 뭐였죠? n 곱하기 n-1차 다항식에 대해서 이것은 명백히 0다항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알파로 선택하게 되는 u 더하기 t0v가 어떤 것이냐면 정확하게 뭐예요? gt 다항 방정식의 근이 아닌 걸로 t를 선택하면 그러면 뭐다? 바로 이 e는 f의 알파로서 하나만 추가하면 되더라라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예도 쉬운 예부터 꼼꼼하게 이 셈을 하는 거를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더라. 이건 우리가 지금 실제로 계산에 의해서도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다 체크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거예요. x는 요거예요. 근의 순번을 매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에서 요거가 값을 계산해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적절한 t제로 선택하는데 맞죠? 적절한 t제로 선택하는데 야가 0이 아니 되도록 하는 거니까 다 0이 되지 않도록 선택해 줘야 되죠. 바로 그렇게 된 후보가 1이 된답니다. 실제로 셈을 해보면 그렇게 0이 아니 된답니다. 모든 i에 대해서요. j는 물론 이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죠. j가 2일 때요. 그래서 이게 0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선택된 거라서
이것이 정확히 원시 원소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예.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교재 연습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P가 좀 큰 소수로 설정하겠습니다. 5 이상인 소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하나로 다시 쓸 수 있답니다. 즉 T0가 1이 되도록 설정이 된답니다. 증명 과정에서 트레이스가 쓰여가지고 한번 제가 풀이를 옮겨봤습니다. 요거의 기하당식은 이거고요. 요거의 기하당식은 요거예요. 순번을 이렇게 매겨 나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오메가는 물론 2의 P분의 2파이 I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V에 대해서 순번을 매겨 나가겠습니다. 이렇게요. 예, 그랬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였죠. U-UI 더하기 어떤 T0가 있어갖고 V-VJ를 했을 때 이것이 0이 아니 되도록 선택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맞죠? 여기에서도 취지가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고요? 결국은 뭐가 되도록 T0를 1로 선택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J첨자가 2부터 돌아간다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자, 트레이스를 생각하려면 전체 채를 하나 세팅해야 되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fx와 gx의 곱의 분해체를 say m이라고 그냥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내가 기류법을 써서 어떤 i와 j에 대해서 이게 같아져 버리면 이제 모순이 되는 거니까 이걸 같아지는 일이 없다는 걸 보이겠습니다. 보여보면 자, 이 식에서 뭘 해주냐면 양변에 u를 나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1은 이미 Q 안에 있는 원소니까 차원을 곱하는 것만큼의 트레이스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 요거요. U분의 V에 대한 거죠. 요거에 대한 요 값. 그렇죠? 요거는 요 차원에다가 여기에 0의 의미는 뭐냐면 트레이스 V 나누기 U죠. 어디에서? 여기 위에서의 벡터 공간에 뭐죠? 함수로서 이해했을 때죠. 그렇다면 요거에 대한 트레이스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데 U분의 V를 보니 이거죠. 트레이스 P3이고요. P의 루트 2예요. 그래서 요거의 기하당식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정확하게 X의 P의 2분의 3이라는 것을 요걸 도움받아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별하게 요거니까 바로 요거 밑에가 없는 거죠. 따라서 트레이스는 0이에요. 같은 요령으로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UI의 U요. 이 경우에는 보시면 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지금 U의 UI니까 이걸 논의해야 되죠. U분의 U가 되는 요 경우요. 요때는 U분의 U가 되면 그러니까 U1인 경우니까 이 경우죠. 요 경우니까 여기가 뭐예요? U1 이건 U였잖아요. 따라서 뭐예요? V는 VJ가 안 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설정했죠. 다른 것들을 설정했으니까요. 따라서 일반성을 읽지 않고 이 경우에 논의가 돼야 되는 거는 I가 1 이상만 논의가 되면 돼요. 그런데 I가 1 이상일 때 UI의 U를 생각하면 어떻게 써지냐면 정확하게 오메가의 I 승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오메가 I 승의 기하당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뭐예요? 본래 있던 오메가의 기하당식하고 똑같죠? 요 하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S1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기하당식이니까 마찬가지로 X의 P 빼기 1 나누기 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가 나오는 양이 뭐냐면 x의 p-1에 x의 p-2니까 요거예요. 즉 말하자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가. 마찬가지 요령으로 이 경우에도 같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보시면 생각해 줘야 되는 게 VJ랑 U를 생각하는 거죠. U랑 VJ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앞에
그 상황을 쓰게 되면 기하학당식이 x의 정확하게 p 파워의 덤띵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요거의 차원하고 요거의 차원을 컴패리즌 하는 건데 명백히 요 두 개의 차원이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Q와 이것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상황에 의해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없다고 결론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T0를 1로 선택할 수 있고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한 것 뺐듯이요. 원시다항식 중에서 기하학다항식 중에서 원시다항식이 아닌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Z2U에서 4차 기하학다항식을 모두 찾으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는 이거죠. 2의 4 승인 이런 모델을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였었냐면 F는 어떤 상황이 대표적인 모델이냐면 요거에 대해서 4차 기하학다항식이에요. 디그리 오버 P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소의 개수가 16개니까 사실 이건 뭐예요? X의 16-X ZP 위에서 분해체로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PX는 당연히 여기에 근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요거의 근을 하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인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의 16-1을 뭐 손으로 이제 계산이 좀 힘듭니다. 계산기를 이용하여 맥컬리 2를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하면 4차 기하학다항식이 몇 개 나오냐면 1개, 2개, 3개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명제로 언급한 게 뭐였냐면 소위 말해서 원시다항식의 개수는 요만큼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y의 16/1 오버 4가 돼요. y의 15가 되고 4가 돼요. y의 3, y의 5가 돼요. 오버 4. 2 곱하기 4의 4예요. 즉 말하자면 차수가 4인 원시다항식은 토탈 2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면은 4차가 하나, 둘, 3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들 중에 하나는 뭐예요? 원시다항식은 아닌 기하학다항식이죠. 그래서 바로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왜냐하면 요거에 대해서 이 연산을 해보는 거죠. 요거의 근을 0이라고 하면 뭐냐면 통째로 이렇게요. x의 4승은 x의 3승, x의 제곱, x 플러스 1이잖아요. 양변에 x를 곱하면 x의 5승은 지금 Z2 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4승, 3승, 제곱, x가 되겠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앞에 다시 요게 0이 되는 거니까요. 근으로 이해했을 때 요게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은 1이죠. 즉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근은 어떤 성질이 있는 거냐면 4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단원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근을 가지고는 몇 번 거듭 제곱해야 돼요? 15번 거듭 제곱했을 때 최초로 1이 나와야 되죠. 그게 정확하게 순환군의 생성자의 뜻이었죠. 그러므로 모순이에요. 따라서 바로 요 기하학다항식이 정확하게 기하학다항식이긴 하지만 원시다항식이 아닌 예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기본적으로 궤적을 이용해서 차원을 셈하는 일반적인 명제들을 한번 리뷰해 봤고요. 두 번째는 유한체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확장해 가지고 일반적인 체인 경우에도 분리확대체이기만 하면 원시 원소가 존재한다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우리 본 강의에는 명백히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즉 분리 원소에 대한 기하학다항식의 모든 근을 찾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원시 원소가 되는 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었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종결식을 활용하면 방정식의 계수 문제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까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예, 다음 학기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학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학기에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만들었었던
다항식의 분해체의 성질을 활용해서 그 분해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더 분석해 나가서 갈로아 이론을 탐구할 겁니다. 즉 교재의 남은 부분을 논의할 거고요. 이때 사실상 우리가 지금 대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서형대수나 정수론 조합론 그리고 지난 학기 때 배웠었던 군론에 대한 얘기들이 총 복습되는 상황들이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갈로아 이론을 하다 보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학기 때 개설하게 되는 것은 정확하게 창의융합적 상황에서 우리 대수 전체 분야를 융합해서 수학 추론을 하는 강좌에서 소위 말해서 갈로아 이론을 탐구하고 관련된 대수의 일반적인 얘기들을 복습하는 걸로 다음 학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 이번 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